앞서 다루었던 정렬 알고리즘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표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4가지 정렬 알고리즘에 대해서 각각 확인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선택 정렬은 평균 시간 복잡도가 5의 n 제곱이며 공간 복잡도는 5의 n입니다. 아이디어가 매우 간단하며 구현 또한 쉬운 편입니다. 그리고 삽입 정렬은 마찬가지로 5의 n 제곱이고 공간 복잡도 또한 선택 정렬과 마찬가지인 5의 n이지만 일반적으로 선택 정렬에 비해서 조금 더 빠르게 동작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특히 데이터가 거의 정렬되어 있을 때는 5의 n으로 가장 빠르게 동작합니다. 이어서 퀵 정렬은 평균 시간 복잡도가 nlog n이며 공간 복잡도는 n입니다. 이러한 퀵 정렬은 대부분의 경우에서 가장 적합하며 통상적인 경우에서 충분히 빠르게 동작합니다. 다만 퀵 정렬은 구현 방식에 따라서 최악의 경우 시간 복잡도가 5의 n 제곱이 나올 수 있다는 점 또한 기억해 주세요. 이어서 개수 정렬은 시간 복잡도는 5의 n 플러스 k, 공간 복잡도 또한 마찬가지로 5의 n 플러스 k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수 정렬은 데이터의 값에 그 크기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하지만 그러한 조건만 적절히 만족한다면 매우 빠르게 동작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지원하는 표준 정렬 라이브러리는 최악의 경우에도 5의 nlog n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문제에서 정렬 함수를 구현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정렬 기능을 위해서 단순히 표준 정렬 라이브러리를 호출해서 정렬을 수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추가적으로 이와 같이 선택 정렬과 기본 정렬 라이브러리의 수행 시간을 비교하는 코드를 가져왔는데요. 기본적인 선택 정렬과 표준 라이브러리의 수행 시간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정렬을 수행시킬 목적으로 랜덤한 만 개의 데이터를 이용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라이브러리 중에서 이 landint 함수를 사용하겠습니다. 이 어레이 변수에 총 100개만큼의 데이터가 랜덤하게 1부터 100 사이의 값으로 담길 수 있도록 하고요. 이제 수행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 start time과 end time 변수가 실제 알고리즘의 바깥쪽에 선언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다루었던 선택 정렬의 코드가 안쪽에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선택 정렬을 수행한 결과를 출력하도록 만들려면 이렇게 끝 시간에서 시작 시간을 뺀 값을 출력하면 되겠죠. 그래서 약 35초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수행시간 측정 결과는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실행하는 그 컴퓨팅 장치에 따라서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해 주세요. 이어서 다시 배열을 무작위 데이터로 초기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찬가지로 다시 이렇게 1부터 100 사이에 랜덤한 정수가 이 어레이에 담길 수 있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수행시간을 측정할 때 파이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표준 정렬 라이브러리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파이썬의 경우 병합 정렬을 기반으로 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의 정렬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도 5의 nlog n의 시간 복잡도를 보장합니다. 그래서 실제 수행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선택 정렬과 비교했을 때 1초보다도 훨씬 짧은, 상대적으로 훨씬 짧은 시간에 정렬을 수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정렬 파트의 기초 알고리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문제의 제목은 두 배열의 원소 교체 문제입니다. 바로 한번 문제 설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두 개의 배열 A와 B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A와 B는 모두 N개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배열의 원소는 모두 자연수라고 합니다. 이때 최대 K번의 바꿔치기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데 바꿔치기 연산이란 배열 A에 있는 원소 하나와 배열 B에 있는 원소 하나를 골라서 두 원소를 서로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최대 K번의 바꿔치기 연산을 모두 수행한 뒤에 배열 A의 모든 원소의 합의 최대값을 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n이 5이고 즉 데이터의 개수가 5이고 최대 3번만큼 바꿔치기를 수행할 수 있다고 했을 때 바로 이처럼 배열 A와 B가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정답을 구할 수 있을까요? 자, 이 경우 다음과 같이 3번의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데요. 먼저 배열 A의 원소 1과 B의 원소 6을 바꾸고 배열 A의 원소 2와 B의 원소 6을 바꾸고 마지막으로 배열 A의 원소 3과 B의 원소 5를 바꾸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연산을 3번 수행했을 때 배열 A와 배열 B의 상태는 바로 다음과 같이 구성될 겁니다. 이때 배열 A의 모든 원소의 합은 26이 되며 이보다 더 합을 크게 만들 수는 없으므로 이 값이 가능한 최대값입니다. 문제의 조건을 확인해 보시면 데이터의 개수는 최대 10만 개까지 들어올 수 있고 모든 원소는 1000만보다 작은 자연수라고 하네요. 또한 수행시간 제한은 2초입니다.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한번 각자 문제를 풀어보시고 여러분들만의 코드로 표현하신 뒤에 다시 강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 해설 진행할게요. 이 문제의 해결 아이디어는 바로 매번 배열 A에서 가장 작은 원소를 골라서 배열 B에서 가장 큰 원소와 교차하면 됩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배열 A와 B가 주어졌을 때 A에 대하여 오름차순 정렬하고 B에 대하여 내림차순 정렬합니다. 이후에 두 배열의 원소를 첫 번째부터 차례대로 확인하면서 이 A의 원소가 B의 원소보다 작을 때에만 교체를 수행하면 됩니다. 이때 이 문제에서는 두 배열의 원소가 최대 10만 개까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n제곱으로 동작하는 선택 정렬과 같은 알고리즘을 이용했을 때 시간 초과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도 5의 n 로그 n을 보장하는 정렬 알고리즘을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문제를 간단히 해결하기 위해서 각각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제공하는 표준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파이썬을 이용한 정답 코드 예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n과 k를 입력을 받고 배열 A와 배열 B에 대해서 모두 입력을 받습니다. 배열 A는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수행하고 배열 B는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수행합니다. 정렬 함수를 호출할 때 이 리버스 속성의 값으로 true 값을 넣어주게 되면 정렬을 수행할 때 내림차순으로 수행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첫 번째 인덱스부터 차례대로 인덱스를 확인하며 두 배열의 원소를 최대 k번 비교하면 됩니다. 그래서 매번 이 A의 원소가 B의 원소보다 작은 경우에는 두 원소를 교체해서 배열 A의 모든 원소의 합이 더 커지도록 만들면 되고요. 이제 그렇지 않고 A의 원소가 B의 원소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더 이상 배열 A의 원소의 합을 크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반복문을 탈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배열 A의 모든 원소의 합을 출력하도록 만들면 정답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C++에서도 동일한 로직으로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데요. 이때 벡터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배열 A와 배열 B의 모든 원소를 담을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내림차순 정렬을 위해서 별도로 compare란 이름의 함수를 정의해서 원소의 값이 더 큰 경우에 높은 우선순위를 가지도록 만들어서 내림차순 정렬을 수행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배열 A와 B의 모든 원소를 다 넣어준 뒤에 배열 A는 일반적인 오름차순 정렬을 수행하고 이 배열 B는 내림차순 정렬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각 인덱스마다 원소를 하나씩 확인하며 이 A의 원소가 B의 원소보다 작을 때만 두 원소를 서로 교체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배열 A에 담겨있는 모든 원소의 합을 출력하도록 만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바에서도 동일한 로직으로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배열 A와 배열 B의 모든 원소를 입력받은 뒤에 어레이스의 sort 메서드를 이용해서 배열 A와 B의 원소들을 각각 정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때 배열 B는 내림차순 정렬을 수행하기 위해 이 collections 라이브러리의 reverse order 메서드를 인자로 넣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어서 정렬이 수행된 배열 A와 B에 대해서 각 인덱스를 앞에서부터 하나씩 확인하며 A의 원소가 B의 원소보다 작은 경우에만 원소를 교체하도록 만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C++ 코드와 동일한 로직으로 코드가 작성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두 배열의 원소 교체 문제까지 풀어보았습니다.